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실전 컨텐츠 준우플로의 지역 강의. 네, 오늘은 2020년 하반기 IBK 기업은행 자기소개서 문화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제 금융기관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금융사업은 IBK 기업은행 추진사업으로 하고, 장단점 분석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근거 데이터를 제시하라 편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 강의는 1.25랑 1.5배수로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 강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오랜만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IBK 기업은행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고요.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각설하고 일단은 이 문항들을 쫙 보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자소서 기반으로 그 취업을 더 우선순위를 두고 뽑겠구나. 그래서 취업 준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또 이제 실제로 여기 안에 내용들을 좀 설득력 있게 쓰려면 기본적인 인턴이나 이런 계약직, 이런 파견직, 나름의 이런 사회 경험이 좀 있어야지 쓸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처럼 정말 역량 경험 기반으로 잘 써야겠다. 예, 이게 딱 보여지는 문항이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나 아직 뭐 학교밖에 안 다녔는데 학교 뭐 4년 학교만 다니고 따로 한 게 없는데 뭐 이래도 좌절할 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자소서라는 거는 설득하는 건데 내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거다. 결국 뭐 역량 기반이라고 하는 게 내가 진짜로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런 스토리를 잘만 적어주면 되는데, 자, 이게 너무 뻔한 얘기인데 결국 내가 똑같은 여러분들이 지금 20살 때부터 이제 남자분들은 뭐 27살 정도 됐겠고, 뭐 여자분들은 24살이나 25살 정도 됐을 텐데요. 사실 이 20살 때부터 이 기간 동안에 한 거는 다 똑같습니다. 뭐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뭐 저 사람은 경험이 많은 것 같아 할지라도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이고, 뭐 일반적으로 대학교 나와서 뭐 엄청나게 큰 사업을 하거나 뭐 되게 뭐 이렇게 통찰력이 있는 뭐 그런 사람을 뽑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일단 기본기를 자기 나름대로 기본 역량을 채우기 위해 노력한 과정, 흔적들, 뭔가 뚜렷한 뭐 직무적 목표가 있었는지, 뭐 그런 기본기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좀 평가가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런 거를 설명했냐면, 이 자소서 우선순위 문항에서 딱 보면, 이, 결국, 제가 중요하게 보는 6번이랑 이 4번에 대한 거. 예.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작성할 때 힘들어하는 부분. 뭐 지금 보다 보면 2번, 3번도 어려워 보이는데, 뭐 6번, 4번에서 많이 힘들었을 거다. 뭐 이런 것들은 뭐 항상 써왔던 거니까 뭐 간단하게 뭐 내재대로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6번인데요. 왜 6번이 중요하냐? 자, 여러분들. 이게 결국 뭐냐? 회사 들어가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결국 가서 뭐 지점에서 회원으로 일하면서도 결국 여기 경쟁 관련된 이 주변에 어느 정도 이제 직급이나 이제 나름대로 뭐 대리급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야, 주변에 여기 다른 은행들 지점 대비해서 우리 지점에서 이런 팔고 있는 상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품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타 시중은행의 상품에 대비해서 그런 강점을 살려서 한번 마케팅을 해보고 실제 그 관련돼서 고객을 늘려와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시가 위에서 내려가는 거죠. 그럼 그때 그 나름대로의 자기가 기획을 하고 현황 파악을 해서 그 관련된 보고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인지,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성과를 내줄 만한 역량을 가진 사람인지, 그런 거를 6번으로 판단하는 건데, 이게 왜 무섭냐면 여러분들이 이 문항을 보고 나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금융기관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금융사업 중 하나를 선택하여 라는 딱 질문, 그리고 장단점을 분석, 그리고 뭐 개선안. 이게 너무 다 어려운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자,
이런 데서 역량이 갈려지는 겁니다. 자, 이거를 어려워하고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구글링해서 조금 찌긋찌긋 쓴 사람과 이거를 하나하나 조감하고 현황 조사를 해서 쓴 사람. 이게 결국에는 1차 면접, 2차 면접에 그 가르는 그 합격을 나누는 기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융기관은 당연히 뭘로 해야 되느냐? 네, IBK 기업은행 관련한 것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서 면접을 보는데 당연히 거기 면접관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뭐 신한은행이나 뭐 KB은행이나 뭐 KB 하나은행, 우리은행에 관심 있을까요? 우리은행에서 파는 상품에 대해 관심 있을까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시간이 많진 않습니다. 그냥 보고 자료로만 받는 거고. 아직 아침이라 잠깐만요. 예, 저 알람이 울렸습니다. 네. 예, 그럼 보고 자료에만 관심이 받으면 되는 거고, 실제는 우리가 IBK 기업은행에서 팔고 있는 이 상품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팔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있는 이 지점에서 이 상품에 대해서 더 홍보를 하고, 또 만약에 이제 디지털 관련된 이제 문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구축하려고 하는 이 디지털 시스템이 진짜 실제 효과가 있을까? 이런 기대 효과가 있고 이런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까? 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IBK 기업은행 관련한 것으로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상품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현황 분석을 제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런 현황 분석에 대해서 그냥 날치기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결국 이 현황 분석을 하면서 장단점을 뽑아낼 때 왜 이게 장점이지? 이게 왜 단점이지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보세요. 그냥 구글에서 인터넷 나와서, 자, 그렇게 분석하고 파악한 것들은 누구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게 아니다. 자기가 찾아봐야 결국 자기 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수능 준비할 때 그 수학 문제 같은 거 풀 때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틀린 다음에 스스로 이걸 해결하려고 고민해보고 어떻게 잘 풀까를 고민한 그 결과가 그게 여러분께 되는 거지. 그래야 나중에 동일한 문제가 나와도 잘 풀 수 있었겠죠.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여러분이 이게 왜 장점이고 왜 단점인지에 대해서 숫자나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근거를 갖춰라. 이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면접에 갔을 때, 그리고 자소서 평가할 때도 당연한 거고요. 특히 면접에서 면접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동일하게 질문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살려줄 것이다. 왜 이게 장점인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왜 단점인지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직장인들이 하는 그 업무 수준의 레벨은 숫자나 데이터다. 그러면 이제 이럴 거예요. 준호프로 선생님, 숫자나 데이터 같은 게 없어요. 저희는 그런 걸 구할 수 있는 그 관련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인터넷에서 안 되면 당연히 현장에 가는 거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금 기업은행 지점에 찾아가서 내가 그 관련돼서 이 상품에 대해서 그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인터뷰를 한다든지, 관련된 그 지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통계 조사를 해봐라. 그 지역의 그 지점에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뭐 통계청이나 이런 데 가서 그 지역에는 뭐 신혼부부들이 많이 산다든지, 아니면 고령화된 노인분들이 많이 사신다든지, 아니면 이런 개인 사업자처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그런 것들 기반으로 이 상품에 대해서 이 상품이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 지점에서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이 상품의 장단점을 기반으로 이런 거 장점은 더 부각시키는 개선안을 짜거나, 아니면 단점을 최소화하는 개선안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결국에는 왜라고 하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근거를 더 정확히 하고,
그리고 조사 활동을 통해 신한이나 KB 하나, 우리은행의 동일 상품이나 경쟁 상품들도 조사하는 거다. 결국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다 다른 동일한 은행들의 신흥 은행들 다 동일 상품으로 비슷하게 가지고 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서 나름대로 장점 뽑아내거나 아니면 그 나름대로 이 장단점 분석하면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장점은 더 부각시키는 개선안과 아니면 단점은 최소화하는 개선안을 나름대로 기획을 해보는 거다. 자, 그래서 그 개선된 결과물을 처음 문구로 시작하라.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 6번 문항을 쓸 때는 저는 이 기업은행에 이, 이 상품에 기업은행의 이 상품에 이, 이 상품에 이런 장점을 이렇게 이런 상품이 가진 이런 강점을 이렇게 개선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첫 도입을 시작하면 뒤에가 풀리는데 여러분들이 결국 뒤에 내용들이 풀어내려면 장단점을 뽑아내야 되는데 장단점을 잘 뽑아내려면 왜?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고 이게 왜 장점이지? 왜 단점이지? 이겁니다. 그게 면접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왜 장점이지에 대한 거는 왜 단점인지에 대한 거는 결국 숫자 데이터 기반으로 둘 다 설명해 주면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랜만에 지금 강의를 듣고, 약간 이제 설명하면서 좀 약간 이제 횡설수설한 것처럼 보여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왜 장점인지 왜 단점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명확한 근거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4번은, 본인이 지원한 채용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고, 본인이 어느 정도 역량을 갖췄다 생각하지 근거를 제시하며 서술하시오. 자, 근거는 뭐다? 경험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물어보는 거는 뭐 대단한 걸 쓸 필요 없습니다. 결국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이 지원한 자기가 채용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금융 영업이나 디지털, 금융 전문, 글로벌 이런 관련된 분야에서 결국에는 업무 관련된 기본기가 있을 거다. 자, 금융 일반은 당연히 금융 지식이겠죠. 자, 금융 지식이 기본기가 되어야 될 것이고, 자, 디지털은 클라우드 등 IT 신기술 관련된 나름대로의 이 관련 전공자들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뎁스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클라우드라는 게 실제 물리 서버를 구축해서 돈을 내야 되는 구조에서 이제 돈을 지불하는 클라우드로 하는데 요즘에는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게 있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는 게 있고 또 그 관련된 혼합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게 있고 자 디지털을 할 거면 나름대로 이런 클라우드나 인공지능 AI 관련 똑같은 얘기죠. 빅데이터 관련된 그런 기술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고 또 요즘에 금융권에서의 이런 트렌드는 뭐냐 계속 기사 보면 디지털 관련된 기사들 보면은 그런 트렌드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트렌드에 대한 이해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하겠죠. 글로벌 같은 경우는 해야 능력인데 기업은행이 이제 해외 어떤 이제 지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해외 지점에 대한 나라의 어떤 문화도 이해할 수 있고 문화도 이해하면서 그 관련된 기본적인 언어 구사 능력이 있는 것들 이렇게 기본적으로 접근하라는 거죠. 그냥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역량을 쌓아왔는지 그런 과정들을 그냥 근거로 제시해주면 되는 문항이다. 자, 그래서 이제 6번, 4번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결국 이 전체적인 이 문항에서 이 1번은 업무를 할 역량, 자격증 경험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해서 그 관련된 근무 경력에 있으면 써주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 잘 쓸 수 알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번, 3번,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할 건데요. 자, 여러분 자소서에는 뭐다? 우선순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6번, 4번에만 에너지를 많이 쏟고요. 이 5번, 2번, 3번도 중요는 하지만 나름대로 6번의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그리고 이 4번에 대해서도 실제로 그냥 기본기 관련된 자신의 영향을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5번인데요.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 기술하고 목표를 이루기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작성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 상반기나 이전의 자소서에서 여러분들이 그 입사 후 포부나 이런 달성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을 적었던 게 현실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문항에 대한 의미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대안만 제시하면 되는데, 결국 현실적으로 계획이 나오려면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된다. 자, 그래서 금융영업이라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이런 지점들 있죠. 부울경이면 대구, 경북, 이런 지역의 어떤 지점에서 어떤 상품을 얼마만큼의 목표, 내가 뭐 여신 승인에 대해서 뭐 초기 뭐 3년, 1년 차, 2년 차 때까지 뭐 20억에 대해서 뭐 100억 정도의 승인을 받아내겠다. 고객을 유치해내겠다. 그런 여신이나 대출을 해내겠다. 이런 목표를 나름대로 한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현직자를 만나서 그 지점에서 일을 하는 어떤 상위 레벨의 행원, 그거 아직은 대리가 아닌 뭐 신입 행원 정도에서 어느 성과를 낼 수 있는 뭐 그런 KPI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아, 이 신입 행원들은 이 관련된 여신을 최대치로 하는 게 뭐 20억 정도 되나요? 뭐 이렇게 질문하면 답이 나오겠죠. 아, 우리 지점에서 우리 신입 행원 중에는 그 대출을 한 100억 정도 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지점에서 그렇게 순위를 매긴다. 이런 실적 바탕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한 20억, 20억 정도 하는 게, 일을 잘하는 거라고 보겠다. 뭐 신규 대출이겠죠. 뭐 기존의 대출 연장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별 실적이 크게 되진 않겠죠. 뭐 이런 목표치를 세우고, 또 디지털이라면 조직도 기준으로 내가 어떤 디지털 부서에서 어떤 그 조직도에서 그 조직이 가지는 성격을 제대로 이해한 다음에 그 관련된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상품을 기획해 보겠다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나름대로 뭐 엄청 큰 기반의 계획이 아니라 그냥 정말 간단한 거라도 내가 이런 거를 이 신입행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기획하고, 뭐 엄청 거기 지금 위에 직급에서도 못하는 업무를 내가 학교 기획해보겠다 이런 걸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을 한번 기획해서 구축해 보겠다라든지, 뭐 디지털은 그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관련 역량을 쌓는 것들이겠죠. 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면 이거를 잘하기 위한 이런 플랜 관련돼서 뭐 어떤 기본 자격증도 따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역량도 키워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경험을 하고 해야겠고, 들어가서 이런 업무 역량이나 경험도 쌓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적어주면 되겠죠. 결국에는 목표가 구체적이면 그 뒤에 관련된 내용들은 어떤 역량을 쌓아야 되는지는 뭐 적는 게 어렵진 않을 거다. 그래서 5번은 그 정도로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번, 3번은 이제 더 말씀드리면, 자, 2번, 3번은 저도 한 두세 번 정도 읽어봤어요. 아, 진짜 정말 꽈서 냈다. 그래서 이 2번부터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그냥 기존의 성장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그 본인의 성장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이슈 또는 경험담을 순차적으로 기술하고 성장 과정에서 희망하였던 인생 목표와 현재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 이 결국 여기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는 이겁니다. 가장 힘들고 나를 극한의 상황으로 몰았던 경험 스토리를 5, 6배 정도 쓰고 그 과정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나의 가치관, 근성, 진념을 희망했던 인생 목표였던 것처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게 나의 인생 목표였던 것처럼 쓰시고, 그리고 꼭 여기서 덧붙이세요. 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구분하여. 자, 현재 추구하는 목표랑 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희망했던 거는 나는 이런 근성과 진점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게 나의 어떤 그 인생 목표였고, 그리고 현재는 이런 힘든 과정을 극복하면서 뭘 했다? 나는 한 단계 더 성장을 했다. 그래서 이런
뭐 그게 내가 이 경험이 힘들었던 경험이 뭐 직무 관련된 경험이었으면 더 좋은 거고요. 뭐 직무 관련해서 내가 사회생활을 하든지 뭐 실제 그 학교에서 어떤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뭐 인턴 생활에서 뭐 간접적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엄청난 큰 과제가 부여된 거예요. 내 역할이나 이런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범위 그 진급에서 더 상위 레벨 아니면 내가 대학교 때는 뭐 공모전에 나가는데 내가 뭐 팀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책임감의 어떤 막중한 그런 기술을 구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든지 그래서 그게 되게 어려운 과제였고 나를 극한의 상황으로 보는 상황이었다. 근데 나는 그 진념과 근성, 투지 이런 것 관련된 이런 목표가 있었고 그래서 이걸 잘 극복해내서 그 과정 안에서 나는 이런 기본적인 역량을 이 정도까지 레벨까지 그 직무 관련돼서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이런 이런 가치관 형성에 이런 게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였다. 그리고 그 이렇게 그런 관련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 정도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나는 또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게 현재 추구하는 목표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예, 더 높은 목표 따라하세요. 또 더 높은 목표, 더 높은 목표를 결국 현재 추구하는 목표로 구분할 때 설명해주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3번. 조직 생활에서 업무 또는 과제를 수행할 때 본인이 또는 과제 추진 방식 장단점,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이 얘기하는 본인의 성향, 장단점을 사례를 들어서 기술하시오. 자, 이것도 저도 한 두세 번 또 읽어보면서, 이거 결국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 장단점 적으면 되는 거고, 또 주노플로가 장단점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성격상의 장단점 강의도, 그러니까 뭐 주노플로 장단점 70 나올 텐데요. 한번 봐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우선순위는 결국 사회 경험이 있으면 사회 경험이 먼저이고 없다면 학교 생활 경험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장단점은 꼭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뭐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거나 본인이 생각하는 거나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를 꼭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장점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게 비슷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단점은 비슷해도 되고 달라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얘기하는 본인 성향의 장단점은 학교, 사회, 학교 등 조직 내 지인에게 필히 물어본 결과를 써주세요. 자, 이거를 객관적으로 정말 얘기를 해달라고 하고 이번 기회에 왜냐하면 면접 갔을 때 여러분들이 꼭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 단점을 장점화하고 또 이 관련돼서 최대한 단점을 노출 안 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직 생활이나 이런 동료들하고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 인성 문제들 생활하는데 문제가 되는 그런 단점을 당연히 노출시켜서는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상대방이 얘기하는 본인 성향의 이제 장단점이나 이제 이런 내가 생각하는 거가 너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결국 본인이 생각하는 장점에 대해서 그 상대방도 그런 장점을 생각했던 그런 그 사례로 그냥 이제 껴 맞춰서 장점을 써주시고 단점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하는 내 스스로의 단점을 써주시고 그리고 상대방이 이야기한 단점이 같으면 그냥 각게 써주고 만약에 다르다고 하면 각자 단점을 써주는데 이 단점을 써줄 때 키포인트는 뭐다? 현재 이런 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보완하고 있는 거를 행동 위주로 보완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써줘라. 그래서 나는 이런 단점을 받아서 그 동료들한테 이런 단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현재는 이거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단점이 이렇게 받아. 자, 이거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면접 갔는데 이거를 되게 단점을 장점화하거나 뭐 장점인 것 같은데 단점을 썼을 때 여러분들한테 면접관들이 질문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단점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솔직하지 못하다 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름대로는 사회성의 문제가 안 되는 단점인 경우에는
좀 써주라. 왜냐면 면접 갔을 때 여러분들은 다른 거 막 4번, 6번에 되게 열심히 노력해서 잘 썼는데 3번에서 말릴 수가 있는 거다. 자, 너 솔직하게 못해 있었다. 자, 여기서 이 내재 의도가 그런 거예요. 다른 장단점 쓸 때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결국에는 상대방이 얘기하는 장단점도 물어봤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는 나름대로 그 사회생활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단점을 상대방이나 본인 스스로가 나름대로 노출을 하고 현재 이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써주면 되겠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랜만에 강의 좀 찍었는데요. 좀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좀 이제 요즘에 좀 제가 책에 독서에 많이 빠져가지고 관련돼서 좀 늦게 올렸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좀 다시 힘을 내서 여러분들을 좀 잘 만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독은 목표격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